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소년과 학교 부적응 문제에 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청소년 시기라고 하는 것은 학교에서 생활이 대부분이죠. 그래서 청소년과 학교와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 부적응한다는 얘기는 나아가서 청소년이 실패로 볼 수밖에 없을 거고요. 청소년 실패는 곧 성인기로서 들어가는 학생들에게 인생의 전반적인 실패를 가져올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생각할 때 굉장히 중대한 문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이 과정은 청소년의 어떠한 문제가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 나갈 것인가를 공부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청소년이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는 학교에서 어떠한 대책과 방법이 필요할지를 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자, 먼저 학교에서 부적응 문제를 우리가 지금 얘기한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학교에서 청소년이 부적응이 된다면 도대체 무엇이 부적응인가를 갖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먼저 학교 부적응이란 뭘까요? 학교 부적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부적응 행동 특성들이 어디에서 학교라는 생활 영역에서 나타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환경과의 관계에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갈등과 부적적인 행동을 표출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있는 학교라는 제도, 이것이 시작된 지 얼마나 됐을까요? 우리 즉 현대 교육이. 이거는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부터 사회가 자본주의로 나아가면서 생기셨겠습니다. 아무리 길어야 한 200년 이내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학교의 특징이 있는가 한번 우리 가만히 생각해 보자고요. 왜 청소년 문제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가? 학교라는 것은 사회에서 어느 특정한 구별된 공간에 이착이 되겠고, 이거는 사회와 격리된 곳에서 학생들이라는 모여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공부를 하는지 한번 보자고요. 인간은 각기 다른 재능과 지질을 갖고 태어납니다. 어떤 사람은 미술, 어떤 사람은 음악을, 어떤 사람은 과학의 천재성을, 어떤 사람은 체육의 천재성을 갖고 태어나는 여러 가지 다양한 재질을 갖게 되어 있고요. 그것은 누구라도 다 다릅니다. 만인이 다르고 천인이 다른데 이러한 것을 어느 한 특정 공간에다가 밀어놓고 이들에게 같은 교육을 시키죠. 어떤 교육을 시킬까요? 국어, 영어, 수학, 산수, 자연 뭐 이런 것들을 가르치는데 이것은 개인 특성을 고리지 않은 모든 사람을 동일시해서 가르치는 교육이 됩니다. 각기 특성이 다른 사람한테는 잘 맞지 않겠죠. 교육 방법은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 교육 방법 한번 제가 피라미드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이 교육들에 같은 교육을 시켜놓고 상, 중, 하로 구분합니다. 암기를 조금 잘한다고 해서, 조금 수학 문제를 잘 푼다고 해서 이렇게 사람을 구별한다고 한다면은 이것이 제대로 인간에게 된 교육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시험 방식을. 자, 여기 물고기가 있고요. 원숭이가 있고, 코끼리가 있고, 개가 있고, 여러 동물들을 갖다 놓고, 지금 한 군데 세놓고, 여기 커다란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에 동일하게 똑같이 올라가는 것을 성적으로 준다면 누가 1등할까요? 원숭이가 1등하겠죠? 여기 물고기는 어떡합니까? 물고기 나무에 올라갈 수 있나요? 우리 환경은 그렇습니다. 이러한 환경 속에서 학교 생활 영역 속에서
각기 재능과 특질이 다른 사람들을 모아놓고 같은 교육을 시키고 이들을 분류하고 이들에게 어떠한 특성을 고르지 않은 성적 순위로 나아야 한다고 하니까 학교 생활 영역에서 부정은 어떤 경우라도 충분히 나타날 수 있는 소질을 갖고 있다고 봐질 것입니다. 즉 개인의 욕구가 학교 내 학령 관계에 있어서 수용 또는 충족되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래서 이로 인한 갈등과 부적절한 행동이 표출되는 것을 갖다가 학교의 부적응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하나 짚어보도록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통상 시대의 변遷에 따라서요. 자꾸만 시절이 가는데 학교 부정에 대한 개념이 낙인이론, 생태학적 이론, 사회 통제 이론 등으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그럼 낙인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낙인은 뭡니까, 여러분? 낙인이라고 하는 것은요, 그 이론을 설명하면 여러분 저 미국 텍사스 가면은 그 넓은 초원이 있고요. 아주 광활한 초원 속에서 많은 가축 농장들이 있습니다. 우리 소 농장을 해보죠. 소떼가 많은 내가 10,000마리, 20,000마리 큰 농장을 갖고 있는데 초원에서 소가 풀을 뜯고 가다 보면 합칠 수도 있고 헤어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요. 내 소를 구별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커다란 새 인두를 갖다 놓고 자기 농장 이름을 써서 이 새를 갖다가 소위통에 꽉 찍습니다. 그러니까 불을 또장을 찍는 거죠. 그러면 낙인을 지키죠. 이게 낙인인 거예요. 낙인 이론이 바로 이겁니다. 구별하기 위해서 찍어 놓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1991년도에서 1997년 사이에 학교 부정 청소년을 평가하는 주요 관점으로 나타났는데 글쎄 여러분 공부 좀 못한다고 이것을 부정 청소년으로 본다. 결석을 많이 했다고 해서 부정 청소년을 평가한다. 뭐 이것이 옳은지 그런지는 여러분들 잘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낙인을 받게 된 사람은 그 개인의 일생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학교 부정을 만족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족한 행동을 보이는 불안정한 상태이며 반사회적인 행동으로 정의합니다. 사실은 반사회적으로 정의하는 것을 누가 구분했을까요? 사람이 만든 겁니다. 어떤 수량화돼서 1, 2, 3, 4 쭉 해서 요것은 나쁘고 요것은 좋고 이렇게 구분해 놨으니까 사실은 이것이 어떤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도 우리가 생각해볼 문제가 되겠지만 여튼 반사적 행동으로 정의한 상태, 이것이 바로 낙인 이론의 관점인 것입니다. 그래서요, 교사는 해당 청소년의 부적응자로 낙인 찍게 되면서 교사의 관심이 대상이보다는 무관심 혹은 방치의 대상에 대해서 학교 밖으로 몰려는 것이죠. 우리 한국 사회에서 초등학교부터 대학교까지 1년에 공식적인 것을 말고요. 즉 내가 병으로 간다든가 아니면 군대를 간다든가 뭐 이런 외국에 유학을 간다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 학생이 약 7만 명이 학교 문 밖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죠. 우리 100만 학도 중에서 1년에 7만 명이 학교의 부정옥으로 밖으로 내몰리고 있다는 것, 이것이 지금 우리 현실인 것입니다. 낙인 찍힌 청소년은요, 스스로 남들과 다르다고 생각하여 소외감을 느껴 낮은 자긍심을 갖게 됨으로써 문제화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여러분, 이 현상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우리 여러분, 이 나간 학생이 어떻게 정상화되고 돌아와야 한다고 생각합니까? 이것은 이제 저도 우리 전과 시간 동에 같이 토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낙인 이론에 따르면은 한번 일탈자라고 찍힌 사람은 상호작용을 통해 새로운 자의식을 형성하게 되고 그부터 점점 더 심한 일탈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권력 있는 교사가 학생을 부적응자로 하게 되면 그 결과 친구관계, 교사관계 그리고
학업에 실패할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한번 낙인되면 다시 돌아올 기회가 적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까 설명드린 대로 여러분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 사회에서 낙인했던 일탈자가 되었지만은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든지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발명에 대해서는 학교에서 너무 엉뚱한 짓을 하니까 결국 초등학교 때 퇴교를 당했죠. 우리 한국사에서 퇴교 당했다면은 이 사람은 어쩔 방법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간디 어머니가 아들이 재능을 보고 그 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이를 희망을 불어넣어줌으로써 어떻습니까? 에디슨은 세계에 유명한 회사를 갖다가 만들었고 수많은 발명품을 만들어서 세계로부터 가장 존경받는 인물이 된 것입니다. 이러한 것을 갖던 우리 사회에서 적용될 때 어떨까 하는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상당히 심각하게 이것들을 받아들여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학교 부정 청소년은 주변의 나쁜 평가에서 일방적으로 낙인화되는 과정에서 긍정적인 이론 개입이 이루어지는, 즉 아까 제가 에디슨 예를 들었어요. 이런 긍정적인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객관적인 평가 기준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나왔어요. 어느 권력 있는 교사가 타당치 한 학생을 부정자로 낙인화되면 그 결과가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한 학생을 평가하고 낙인화하는 데는 굉장히 여러 가지 중요한 요소가 생각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음은 생태학적 이론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거는 학교 생활 부적응에 대해서 적용되겠는데요. 자, 생태학적 관점에서의 문제는 환경적인 자원의 유무와 관련된 것입니다. 즉 환경 안에서 체제와 자원 조동을 통하여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자, 환경적인 체계가 뭡니까? 자, 체계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학생 한 명 한 명에 대해서 한번 갖자는 생각합시다. 나라는 학생이 있습니다. 나는 내 혼자만 구성되어 있나요? 가정이라는 틀이 있을 것이고요. 그죠? 가정과 가족이 있을 것이고요. 또 학교라는 틀이 있을 것이고요. 또 뭐 종교일은 종교일 때 나가는 틀이 있을 것이고요. 사회 봉사하는 봉사활동이 있을 것이고요. 여러 가지 또래 친구들이 있을 것이고요. 또 친척들도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나가는 뭐 다른 뭐 사회 뭐 계라든가 모임이 있을 것이고요. 또 내가 지금까지 구축해 왔던 사회생활하는 직장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가지 나를 중심으로 여러 활동을 있는데 나 혼자의 내가 아니라 이 모든 것을 틀어서 하나로 본다는 것입니다. 이게 체계입니다. 이 전체를 하나의 틀로 보는 것, 이것이 체계인데 이 체계와 자원 조정을 통해서 변화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생태학적 이론적인 관점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은 불안정한 상태와 반사회적 행동뿐만 아니라 대인관계의 어려움, 낮은 학업 성취들 모두를 학교 부정으로 적용하면서 부정의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다 적용 여러 가지 있는데 여러 가지 있을 거 아닙니까? 여기 보십시오. 대인관계 잘 못하는 것도 있을 것이고 낮은 학업 성취도 있을 것이고 머리가 조금 나쁘고 들되면은 학업 성취도가 낮을 것입니다. 제가 제 동생 경우를 가끔 얘기를 드는데요. 제 동생은 뭐 저도 공부를 뭐 잘한 것은 아닙니다만 저는 뭐 어려서 학교를 잘 못 나가서 성적이 좀 나쁘다 치더라도 우리 동생은 굉장히 성적이 나빴어요. 어느 정도 나빴느냐? 상, 중, 하면 하에서 하, 중하 뭐 이 정도. 집안에서 걱정이 있었겠죠. 근데 누구도 걱정 안 해요. 그저 뭐 그런가 보다. 그런데요, 내 동생이 고등학교 때부터 그걸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고등학교 때 학교 1등이에요. 학생 회장도 했어요. 이런 거 전화가 없어요.
개천에서 욕난 거죠. 이거는요, 어느 시기에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겁니다. 머리는 늦게 깰 수도 있고 빨리 깰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내가 언제부터 공부하겠다는 마음을 갖느냐도 중요한데요. 이거는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해 봐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를 갖다 놓고 그 단적으로 보는 건 그건 곤란한 얘기죠. 다음에는 사회 통제 이론의 관점입니다. 학교 생활 부정이 특정한 단일 요인에 의해 발생한다기보다는 여러 가지 복합 요인에 의해서 발생되기 때문에 개인적 요인 또는 사회적 요인을 이해비운하기보다는 통합적 접근으로 다양한 요인을 고려함으로써 학교 생활 부정에 대한 설명을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학교 부정은 일탈과 비행위로 인해 발전되는 결과로서 일탈행위나 비행행위는 사회에는 개인의 연대가 약화되거나 파괴되어 개인에 대한 사회 통제가 약화될 때 발생한다고 보는 겁니다. 사회 통제가 약해질 때 보는 거예요. 자, 제가 고등학교 때 1학년 때 퇴교를 당했어요. 왜 퇴교당했느냐? 그건 뭐 내가 나빠서 개인적 요인 또는 사회 요인이 있는데 그 깡패들한테 우리 학교 깡패가 있었는데 7명한테 맞아서 내가 거의 반축도 했고 또 이런 법적 비하가 돼서 7명 퇴고 저도 같이 퇴교당했는데 저는 자퇴로 처리돼서 다른 학교 간 거예요. 이것이 다른 사람한테 저 사람 퇴교당했다고 해서 여러분 나쁜 사람으로 봐도 될까요? 나는 그렇게는 생각되지 않습니다. 한참 젊었어. 정의로울 때. 내가 다른 사람 7명이 날 때렸다. 그렇다고 내가 무릎 꿇고 빌어도 되겠습니까? 맞아 죽을 때까지 저항하고 덤볐기 때문에 내가 더 큰 상처를 입었지만은 나는 지금 생각해도 그때 잘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꺾이면 끝까지 굽힐 수는 없다는 것이 그 당시에 제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그 사람 하나가 퇴교를 당했다는 걸 단순하게 생각해서는 안 되죠. 왜 퇴교당했느냐? 어떤 현상이 있었느냐? 뭐 이러한 여러 가지 사회 통제적인 것을 개인적인 것 또는 사회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하나로 봐서는 안 되고요. 통합해서 그 요인들을 고려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회된 연대 개인이 연대가 약화되면은 이거는 사회 통제가 약화될 때 사람은 부정하고 일탈 행동을 하게 돼 있다는 것이에요. 다음은 이제 학교 부정 실태 중에서 이제 우리가 학교 학업 중단율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전체 학생 중 2%에 있는 약 100만 학도로 보면요. 68,108명, 즉 7만 명이 학업을 중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자, 2000년 1.1%였던 것이 2005년 0.1 잠시 감소하더니만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1.2% 추세로 나타나고 있다는 아주 좋지 않은 그런 현상이 지금 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초등학교는 왜 중단했느냐? 회의 출국도 있어요. 중단 0.2%인데요. 이것을 보면은 초등학교는 해외 출국에 대한 중단이 약 45.4%이기 때문에 가장 많았고요. 미인정 유학원의 수 38.6%로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대개 초등학교 때는 외국에 나가는 사례 때문에 이거 많은 것입니다. 근데 중학교는요. 미인정 유학으로 인한 유례가 약 한 31.7%가 됐고 그 다음에 장기 결석이 33%로 또 많았습니다. 중학교는 조금 사례가 다르죠. 조금 더 정책 나쁜 겁니다. 고등학교는요. 2000년도 2.5%가 2010년 2.8%로 나타났습니다. 줄었다 다시 증가되는 상태인데요. 이 구체적인 사유를 알아보면요. 학업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것하고 다음에 대인관계, 학교 규칙, 기타 등 학교 부정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유행을 학업 중단해서 이 고등학교 좀 중요하잖아요. 고등학교에 대해서 좀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 자퇴를 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고등학생들은요. 그리고 학업 중단의 학생이 96.1%가 자퇴죠. 3%는 품행 이유로 퇴학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퇴학도 당하죠. 학업, 대인관계, 학교규칙, 기타 등 학교 부정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으며 학업 미루는 부정은 28.5%로 가장 많았다고 하고요. 학년은 1학년 학생이 제일 많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 기준으로 일반 고등학교는 1.5%인 반면에 특성화고등학교는 3.4%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특성화 고등학교 학업 중단에 대한 대책이 절실한 편이고요. 특수 목적 고등학교 중단율은 2.7%, 자율고는 1.3%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원인은 뭘까요? 제일 먼저 가정적인 원인이 있습니다. 김용희하면요, 가정 환경 역시 학교 부정에 영향을 주고 있죠. 참 중요하고 있죠. 구체적으로 부모의 사회 환경, 사회 경제적인 지, 구조적인 결손 상태, 가족 기능 마비가 됐죠. 그다음에 부모 자녀 관계 등이 관련 요인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환경 부적응 구조의 기능으로 보고 있고요. 가족 구조와 기능의 변화는요. 첫째, 현대 가정이 핵가족화됨으로써요. 가족 간의 관계가 단절되어 청소년들이 대가족에서 배울 수 있는 넓은 관계를 형성하는데 굉장히 저해 요소가 되고 있고요. 고립화되고 있죠. 사회가 오락게 되는 경우가 많죠. 결손가정, 부족자는 양육 상태 등에서 이러한 가정적인 요인을 볼 수가 있고요. 학교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교사 또래의 관계가 가장 크고요. 교육 과정 문제, 부족자는 교육 제도 문제 등이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적인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회적 요인도 있겠죠. 사회적 요인은요, 지역사회 유해 환경에 빠져서 사회계층 간의 갈등, 유해명한 대중 매체 등이 있는데요. 청소년 학교 부정의 원인 중에 사회적 요인이 지역사회 유해 환경이라고 했는데요. 이 지역사회는 사회생활에 정의되는 공동생활장으로서 청소년들에게 그 사회의 가치관이라든가 습관이라든가 신념, 태도, 행동 여러 양식들이 생활 양식을 가르쳐 주는데 사회적 존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런데 청소년 지역사회는 서로 밀접한 상의를 통해서 학교 밖에서도 다양한 학습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창력적인 것도 있잖아요. 대표적인 문화를 준 것도 있잖아요. 유해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들이 학생에게 영향을 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계층 간의 갈등이 있어서 그렇다는 것이고요. 유해한 대중 매체가 오늘날 많이 듣고 있죠. 다음은요. 자, 여러분 이런 대책 중에서 대안학교라고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대안학교. 뭐 돈을 많이 내고 들어가는 그런 학교도 있습니다. 기족 학교도 있습니다. 저는 그런 학교를 갖다가 대안학교로 보지 않습니다. 이건 잘못된 학교죠. 대안학교들이 요즘 되게 구체적으로 여러 가지 방편으로 이런 대안들을 하는데 이 대안학교에 관해서는 제가 시간에서 교과교육 시간에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엔 개미 심리적 영역이 있죠. 그래서 개미 심리적이 있는데 먼저 신체적 발달 문제가 있죠. 제대로 잘하지 못하죠. 다음에 인지적 정서적 문제가 있고요. 사회 문제가 있어서 학생들이 부정되는 원인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대책 방안은 뭐가 있나? 학교와 지역사회가 역할을 해주는데 이러한 역할들이 필요한 겁니다. 현실적으로요. 학교가 작은 문제에 대해서까지 개입하기는 어렵겠지만 상습, 무단결석까지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행동이 있는 경우 청소년에 대한 적극적인 개입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역의 유해 환경에 대한 감시 활동과 멘토 프로그램 시행 등이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 교사와 학생 간 신뢰성 회복이 중요하고요.
생활지도 잘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학교가 교사 신뢰가 형성되어야 하면서 학교에서 생활지도가 규제가 강압보다는 인격체로서 존중받는 분위기로 해서 공동체 삶사는데 필요한 규칙과 질서의식을 길러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단 프로그램 개발과 학교 상담사를 갖다가 배출하는 것이 대책 방안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그래서 청소년들이 학교에 잘 적응하지 못하는 개인적 특성과 한계적 요인을 이해하고 집단 리더로서의 역량과 실천 모델을 정확히 잘 적용할 수 있는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집단을 이끄는 훈련과 교육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학교 상담의 대상, 그 다음에 상담 시간의 확보와 교육 연수가 강화되어야 하고요. 다음은 학생 진료한 지역 순회 전문가가 구성되어서 이렇게 영역을 정해서 학교 부정 대상을 순회하여 지도하는 지원 체계가 구축되었을 때 비로소 우리 사회에 학교 부정을 사라지게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이로써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교육을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청소년들과 스마트폰, 인터넷 중대 문제에 관해서 같이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